아이쿠, 사오정과 반성문. 언제나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뭐가 그렇게 매일 재밌는지 항상 즐거운 우리 삼형제. 그러던 어느 날 맛동산을 서로 많이 먹으려다 싸움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철없이 싸우는 삼형제에게 삼장법사가 벌을 주었다. 야, 이놈들, 운동장 100바퀴. 그렇게 맛동산의 욕심을 부리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땡볕에서 힘들게 운동장을 돌았다. 그렇게 초죽음이 되어가던 그때 삼장법사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사오정을 불러서 말했다. 오정아, 손오공과 저팔계한테 가서 반성문 쓰고 그만둘라고 하거라. 네, 삼장법사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손오공과 저팔계에게 사오정이 말했다. 야, 이제 방독면 쓰고 뛰래? 아이쿠, 아버지와 아들. 산골 오지에서 올라온 아버지와 아들. 태어나 처음으로 백화점을 가게 되었다. 여러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보며 놀라워하던 중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보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글씨, 나도 처음 보는디? 두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오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커지고 작아지더니 드디어 다시 문이 열렸다. 그런데 아까 그 할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탱탱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자동으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며 아들에게 하는 말. 아들, 흙 닦아서 네 엄니 좀 데려오니라? 아이쿠, 사자성어. 드디어 학교에 입학한 사오정.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다. 우정이 매우 돈독하여 매우 친한 친구 사이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학생일이 대답했다. 막역지유? 학생이가 대답했다. 관포지교? 학생 3이 대답했다. 중마고? 그때 곰곰이 생각하던 사오정. 사오정의 답에 모두가 뒤집어졌다. 불알친 거? 아이쿠, 남편의 투자.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주식 시세를 검색하던 남편이 투덜거렸다. 이놈의 주식 또 떨어졌잖아. 괜히 투자해가지고 반토막이 나버렸어. 아이쿠, 망했어. 그러자 옆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아내도 투덜거렸다. 여보, 나도 속상해요. 다이어트를 3달 동안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의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투자한 것 중에 2배로 불어난 건 바로 당신뿐이야.
아이쿠, 사오정 군대 가다. 우리의 사오정, 성인이 되어 군대를 가게 되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리버리한 우리의 사오정. 훈련소에 갓 입대한 사오정. 교관이 말했다. 너희들은 이제 사회인이 아니다. 지금부터 사회에서 쓰던 말투는 모두 버리도록 한다. 말 끝에는 항상 다와가로 끝낸다. 알겠습니까? 사오정이 말했다. 알았다. 교관이 다시 말했다. 이 녀석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다시 한번 말하겠다. 말 끝에는 항상 다와가로 끝맺는다. 알겠습니까? 사오정이 또 말했다. 알았다니까. 얼마 뒤 사오정이 치사병으로 처음 배식하는 날, 사단장이 방문하여 줄을 서서 배식을 받던 중 사단장이 가지 않고 사오정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자 당황한 사오정, 사단장을 빤히 쳐다보다가 하는 말, 더 줄까? 아이쿠, 맛있는 한국라면의 정체. 한국에 미국인 제임스가 놀러왔다. 우연히 한 끼를 라면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제임스는 라면의 신세계에 빠지고 말았다. 미국으로 돌아간 제임스는 그 라면 맛을 잊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그 라면 구입을 부탁하기로 했다. 제임스가 전화를 했다. 친구야, 라면 좀 사서 부쳐줘. 한국에 있는 친구가 말했다. 어떤 라면을 사서 보내줄까? 제임스가 말했다. RTA 라면, 그거 정말 맛 끝내줘. 한국에 있는 친구가 슈퍼마켓에 RTA 라면을 사러 갔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라면은 보이지 않았다. 제임스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다. 우리나라에 그런 라면은 없어. 그러자 제임스가 말했다. 가만 있어봐. 마침 내가 폰으로 찍어놨거든. 제임스는 한국인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그 사진을 바라본 한국인 친구는 크게 웃고 말았다. 제임스가 보내온 사진은 바로 너구리. 아이쿠, 미조랄 좀 사와. 하루 종일 헬멧을 쓰고 있는 손오공. 머리에 비듬이 생겨서 너무너무 간지러운 손오공. 참다 못해 나뭇가지로 박박 긁어보지만 소용없었다. 비듬만 한 바가지 나오는 손오공.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말했다. 약국에 가서 미조랄 좀 사와. 사오정이 말했다. 뭐라고? 그러자 손오공이 뒤에다 큰 소리로 말했다. 미조랄 사오라고? 그제서야 알아들은 사오정이 말했다.
알았어. 내가 가서 금방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사오정은 약국으로 달려갔다. 약국에 도착한 사오정. 그런데 갑자기 약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뭐였더라? 곰곰이 생각하던 사오정. 갑자기 약 이름이 생각나. 사오정이 하는 말. 이불알 주세요. 아이쿠, 톰과 제리. 언제나 아웅다웅 다투는 톰과 제리. 요 조그만 게 넌 잡히면 죽었어. 하지만 매일 제리에게 당하고 사는 불쌍한 톰. 메롱, 나 잡아봐라. 그러나 잡기는커녕 제리에게 매일 당하는 톰. 엉덩이를 뻥 차버리는 제리. 그러던 어느 날 제리가 술에 잔뜩 취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며칠을 굶은 톰에게 잡히고 말았다. 톰은 군침을 흘리며 말했다. 오늘 너를 기어코 잡아먹고 말겠어. 술에 잔뜩 취했지만 때가 많은 제리가 잠시 고민하더니 톰에게 말했다. 나 오늘 사는 게 힘들어서 한잔하고 쥐약 먹었어. 죽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해. 아이쿠, 내 소원은 올해 동갑인 남편과 아내가 60세를 맞이했습니다. 부부는 60주년을 맞아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잠시 연못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산신령이 나타나 하는 말. 같이 사는 동안 부부 싸움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거라. 아내는 너무 신나서 산신령께 말했다. 산신령님, 우린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어요. 남편과 사이좋게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은 아내의 손에 세계여행 티켓을 쥐어주었다. 자, 그럼 남편의 소원은 무엇인고?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30년 어린 여자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산신령은 아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듬뿍 지으며 말했다. 오케이, 접수. 잠시 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90살이 되었습니다. 아이쿠, 맹구의 다이어트. 살이 찐 맹구가 체중 감량을 위해 급속 감량 전문 체육관을 찾아갔다. 코스는 각 3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10kg 감량 코스에 등록을 마치고 2층으로 안내되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한 아가씨가 윙크를 하면서 말했다. 나 잡으면 당신 맘대로 하게 해줄게요.
맹구는 아가씨를 잡으러 뛰어다니느라 3일 만에 10kg를 뺄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달 후 요현상으로 20kg가 더 불었다. 다시 그 체육관에 등록해서 20kg 감량 코스인 3층으로 안내되었다. 이번에는 예쁜 비키니 아가씨가 말했다. 나 잡으면 당신 맘대로 하게 해줄게요. 맹구는 또다시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던 맹구는 4층에는 어떤 아가씨들이 있을지 슬슬 궁금해졌다. 맹구는 또다시 30kg의 살이 붙어버렸다. 맹구는 잔뜩 기대를 하고 30kg 감량 코스인 4층 문을 열었다. 4층을 들어서는 순간 문은 자동으로 철커덕 잠겼다. 그리고 실내에 커다란 암컷 고릴라 한 마리가 다음과 같은 팻말을 걸고 서 있었다. 나한테 잡히면 내 맘대로 한다. 아이쿠, 사자성어. 드디어 학교에 입학한 사우정.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학생 1이 대답했다. 고음 불가? 학생 2가 대답했다. 미친 건가? 학생 3이 대답했다. 이럴 수가? 그때 곰곰이 생각하던 사우정. 사우정의 답에 모두가 뒤집어졌다. 사우정이 말했다. 아빠인가? 아이쿠, 한국인을 괴롭히는 8가지 방법. 1.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안 준다. 2. 인터넷 속도를 10메가 이하로 줄인다. 3.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4.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게 한다. 5. 삼겹살에 소주를 못 먹게 한다. 6. 요플레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7.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못 가지고 가게 한다. 8. 엘리베이터 문 닫힌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아이쿠, 사우정과 도둑놈. 삼장법사와 손오공 일행이 여행을 하던 길이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어떤 아줌마가 소리쳤다. 그때 우리 사우정이 갑자기 야 임마, 거기서 소리치며 도둑놈을 향해 날아갔다. 도둑놈은 끈질기게 따라오는 사우정에게 그만 잡히고 말았다. 도둑놈을 잡은 사우정이 하는 말. 아까 그 아줌마가 뭐래? 아이쿠, 우리의 순수하고 멋진 타잔. 정글을 누비며
자유를 만끽하던 그때 타자는 제인을 만나게 되었다. 혈기왕성했던 타잔과 제인은 금방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꽁냥꽁냥 사랑을 나누던 그때 타잔이 제인에게 줄을 태워준다고 했다. 타잔이 혼자 줄을 탈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제인이랑 줄을 타게 되면서부터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타잔이 소리 지르는 이유는 바로 바람둥이의 최후. 어느 바람기 많은 남자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다. 하느님,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고 한 여자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간절함이 통했을까?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버릇이 어디 가겠는가? 본성인 바람기가 발동을 하고 말았다. 남자는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이 두려웠지만 죽지 않게 되자 마음 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남자는 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배가 그만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옛날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머리를 스쳤다. 남자는 무서웠지만 생각했다. 나 혼자도 아니고 100여 명이나 함께 배를 탔는데 나 하나 죽이자고 설마 배를 갈아지진 않겠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이쿠,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이 걸렸느니라. 아이쿠, 소개팅녀가 사는 이유. 어떤 두 남녀가 소개팅을 했다. 남자가 물었다.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여자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어머, 저 그런 거 못 피워요. 남자가 물었다. 그럼 술은 좀 하시나요? 여자가 또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어머, 저 그런 거 입에도 못 대요. 남자가 또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애는? 여자가 또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연애요? 전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는걸요? 남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아이쿠, 정말 순진하시군요? 그럼 무슨 낙으로 사시나요? 그러자 여자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호호호,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아이쿠, 춤을 추는 이유. 만드기가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 말았다. 불구가 되어 사랑하는 애인마저 곁을 떠나자 시리에 빠진 만드기는 자살을 결심했다. 만드기는 먼 바닷가를 찾았다. 슬픔에 잠겨 바닷가를 걸어가는 만드기에게 지나간 생의 단편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서 양팔이 없는 아저씨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신기한 만드기가 그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양팔을 잃었는데
벅하면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출 수가 있나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대답했다. 야 임마, 너도 똥 꼭 가려워봐? 아이쿠, 멍이 든 이유? 병원에 눈탱이가 시퍼렇게 멍든 남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들은 50대, 60대, 70대, 80대였다. 그들이 눈에 멍이 든 이유는 모두 마누라에게 맞았는데 간호사가 궁금해서 물었다. 아저씨 어쩌다 이렇게 맞았어요? 50대 아저씨가 말했다. 통장 좀 보여달랬더니 그건 봐서 뭐 할 거냐며 한 방 맞았어요. 60대 아저씨가 말했다. 아침에 밥 달랬더니 손은 덥다 뭐 하는데 쓰냐며 한 방 맞았어요. 70대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건 알아서 뭐 할 거냐면서 한 방 세게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상태가 가장 심각한 80대 아저씨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맞으셨어요? 80대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이쿠, 이 중에 내가 제일 억울해. 아무 이유 없이 아침에 눈 떴다고 자동으로 한 방 맞았어. 아이쿠, 타잔이 소리 지르는 이유? 후속편. 타잔이 제인에게 줄을 태워준다고 했다. 타잔이 혼자 줄을 탈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제인이랑 줄을 타게 되면서부터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타잔이 소리 지르는 이유는 바로 제인,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1년 후 다시 만나. 제인, 내가 이제 더 편안하게 줄을 태워줄게. 기다려봐.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줄을 타는 타잔과 제인. 이렇게 제인을 양손으로 안고 줄을 타는데 비결은 바로 똥꼬에 힘을 꽉. 참전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과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다. 참전법사가 물었다. 과자 이름에 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손오공, 저팔계가 동시에 말했다. 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과자가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사오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똥자가 들어가도 잘 팔리는 과자가 있는데 모두들 사오정의 말에 놀라며 물었다. 어떤 과자가 그렇게 잘 팔리니?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그건 바로 맛동산.
달팽이.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다. 어느 날 둘은 경주를 하게 되었다. 결과는 토끼가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이겼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달팽이가 토끼에게 말했다. 야, 너 거북이한테도 지고 별거 아니네. 하하하, 나랑도 한판 붙어보자. 안 그래도 열받아 있던 토끼가 말했다. 달팽이, 너 미쳤냐? 토끼는 달팽이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토끼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 밖에서 노크를 했다. 토끼는 친구가 없어서 누구지? 하며 문을 열었는데 1년 전에 그 달팽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달팽이가 토끼를 꼬라보며 하는 말, 너 지금 나 발로 찼냐? 아이쿠, 산신령과 놀부. 아이쿠, 흥부가 아내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흥부의 아내가 실수로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자 산신령이 김태희를 데리고 나오며 물었다. 이 여자가 내가 빠뜨린 여자냐? 아니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효리를 데리고 나온 산신령. 이 여자가 내가 빠뜨린 여자냐? 아닙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흥부를 칭찬하며 세 여자를 모두 데리고 가라고 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다. 놀부도 옳다쿠나 무릎을 탁 치며 아내와 함께 산에 올랐다. 그런데 놀부의 아내는 절세 미인이었다. 놀부는 싫다고 하는 아내를 물에 밀어 빠뜨렸는데 잠시 후 나타난 산신령이 하는 말, 미소를 흠뻑 지으며 놀부 땡큐. 아이쿠, 거참 용하네. 한 부부가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 호텔에 도착하자 마누라는 짐을 풀고 화장을 고친다고 바빴다. 심심하던 남편은 바람이나 쐬러 바닷가로 나갔다. 그때 예쁜 아가씨가 다가와 남편에게 말했다. 아저씨, 나랑 연애 한번 할래요? 5만원이면 되는데. 남편이 지갑을 열어보더니 말했다. 미안한데 3만원에 안 될까? 이봐요, 아저씨, 내가 그렇게 싸구려로 보여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잠시 후 부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때 아까 그 아가씨가 다가와서 마누라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디서 용태 3만 원짜리 구하셨구만. 아이쿠, 삼시세끼. 1.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은 너무 사랑스러운 영식씨. 2. 한 끼 먹는 남편은 너무 귀여운 일식씨. 3. 두 끼 먹는 남편은 그냥 두식씨. 4. 세 끼 먹는 남편은 삼시세끼. 5. 세 끼 먹고 간식 먹는 남편은 갓나새끼. 6.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는 남편은 동갓나새끼.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마누라 먹는 남편은 신발놈 새끼. 8.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남편은 삐새끼. 9.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먹고 마누라는 쳐다도 안 보는 남편은 썩놈 새끼. 아이쿠, 숫자 싸움. 숫자 4.5와 5가 있었다. 숫자 4.5는 항상 숫자 5를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셨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숫자 4.5가 숫자 5에게 반말을 했다. 당황한 숫자 5는 너 갑자기 왜 이래? 숫자 4.5가 짭다리를 짚으면서 말했다. 이제 나한테 까불지 마. 나 방학 때 정 뺐어. 아이쿠, 붉은 악마, 꼴 결정력. 붉은 악마, 남자 버전. 술에 취한 여자친구, 거침없는 드리블로 모텔 많은 골목까지 몰고 오긴 하였지만 집에 간단 그녀 말에 택시 태워 보내주며 다시 한번 느껴보는 우리나라 꼴 결정력. 붉은 악마, 여자 버전. 모텔 많은 골목까지 매시처럼 가던 놈이 바로 가기 민망해서 집에 간다 튕겼더니 등신같이 택시 잡는 남자친구 바라보며 다시 한번 느껴보는 우리나라 꼴 결정력. 아이쿠, 사후정과 똥. 삼장법사와 사후정 일행이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길 한가운데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호기심이 많은 우리의 사후정. 말릴 틈도 없이 달려가는 사후정. 이게 뭐지? 누리끼리 안 돼?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사후정. 무엇인지 몰라서 사후정은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았다. 뭐야, 똥이잖아. 그런데 똥을 먹은 사후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쿠, 하마터면 똥 밟을 뻔했네. 아이쿠, 신혼 분위기 좀 내봐요. 할아버지가 막 잠에 들려는 순간 갑자기 신혼 시절의 분위기에 홀딱 빠져있는 할머니. 우리 신혼 시절 좋았지요? 그땐 잠자리에 들면 영감이 내 손을 꼭 잡아주곤 했었죠. 할머니가 신혼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잠시 손을 뻗어 손을 잡아주고는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할머니는 또다시 말했다.
그런 다음엔 내 볼에 키스를 해주곤 했었죠. 할아버지는 좀 짜증이 났지만 할머니 볼에 살짝 키스를 해주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는 또다시 말했다. 그러고는 내 귀를 가볍게 깨물어 주곤 했어요. 영감, 기억나죠? 할아버지는 짜증이 나서 이불을 휙 내던지고 일어나더니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영감, 이 밤에 뭘 찾아요? 그러자 잔뜩 짜증난 할아버지의 대답. 틀니 끼고 왔어, 할망구야. 아이쿠, 이장님의 센스. 도로 옆에 인접한 농촌.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도로를 가로질러 논밭에 일하러 가는 마을 사람들이 위험했다. 차들의 소음 때문에 가축들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마을 이장은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마을 앞 도로가에 눈에 확 띄는 커다란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자 즉시 효과가 나타났다. 차들이 거북이 기어가듯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표지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 최촌 있고 잘 보임. 아이쿠, 장희빈과 사약. 장희빈이 인형나무를 시해하려다 발각되었다. 그래서 숙종에게 사약을 받게 되었다. 장희빈은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사약 그릇을 들고 숙종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이것이 진정마마의 마음이시옵니까? 그 말을 들은 숙종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은 그 사약 그릇 밑에 적어 놓았느니라. 한 가닥에 희망이 생긴 장희빈. 얼른 그릇 밑을 들춰보았다. 그 글자를 본 장희빈은 사약을 마시기도 전에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버렸다. 사약 그릇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원샷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쿠,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